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시간부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징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이번 시간도 함께해 주실 거고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 관계로 바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전화 연결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예,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진해운을 갖고 있는데요. 한진해운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있으세요? 100%고요. 예. 18,000원에 샀어요. 18,000원에 100%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습니까? 예, 9일날 그 박사님이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해운주를 주시하라고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9일날 아침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래갖고 아침에 샀기 그때부터 빠져요. 박사님이요? 어떤 박사님이세요? 모르겠어요. 작중에 와갖고 이름을 안 봤어요. 아, 이런 경제방송 보신 거고요? 네. 예, 경제방송국의 어떤 박사님께서 이 한진해운을 사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100% 들어가셨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이런 거 함께 봐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앞으로 본전은 될라나. 본전은 될라나, 그쵸?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100%를 이렇게 믿고 사셨습니까? 박사님 성함도 기억 못 하시면서. 이거를 왜 샀냐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아빠가 한진그룹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대충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100%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네.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 테니까 좀 길게 투자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네. 예, 저희가 잘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막 활기차신 분이 전화 연결돼서 참 좋은데요. 네. 예. 저도 뭐 좋습니다. 활기차신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한진해운, 일단 해운 업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해운 업황은 어떻게 보면 바닥 국면을 좀 탈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G6라 그래가지고 6개 국가의 그 해운 선사들이 이제 가격을 말 그대로 이제 동결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해운 운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작년까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최고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적자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올해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그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리스라든지 유럽 국가들 그쪽에 이제 비중도 크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3분기 정도서부터 이런 해운 업종들이 좀 이렇게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렇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진행되면서부터 그때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추세는 이룰 수 있지만 일단 상반기에 어느 정도 그 적자폭을 줄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무작정 지금 해운 업종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 매수는 하셨는데 지금 뭐 손실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뭐 걱정하실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손절가는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15,5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손절가 부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말 그대로 1분기에 말씀드렸던 1분기에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뭐 뉴스라든지 공시 보도 이런 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 반응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셔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FTA 같은 거 얘기도 들려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해운업계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거니까 그 말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사실상 그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니까 그 부분만 좀 지키시기 바라겠고, 혹시나 다음에 또 이렇게 업황 개선이 된다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요. 큰 걱정 말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요.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현대모비스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장 급등이 나오죠. 27만 5,500원에 20% 8385님께서 들고 계신데요. 심 대표님. 네, 우선 현대모비스 오늘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FTA 관련된 이슈 어느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좀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독 현대모비스가 강한 이유는 유럽이라든가 이러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물론 러시아에서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서의 면모를 대책임질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추세,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 좀 더 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충분히 30만 원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한다면은 한 2주 정도의 시간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한 30만 5천 원 라인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비중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한 31만 원대까지 왔을 때 만약에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전반적으로 업황과 그리고 종목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30만 5천 원대까지의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익 보고 계신데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였고요. 자, 이번에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를 13만 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9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지요. 100% 비중이 있으시다고 5000님께서 꼭 좀 봐달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네. 예. LG전자가 어제도 지금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그때도 100% 매수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신가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대해서 개선세는 보이고 있지만, 일단 100% 비중은 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물량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비중 자체가 크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고 LG전자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부진이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LG전자만의 그 어떤 기술의 제품의 힘이라기보다는 보조금 자체가 그 갤럭시에 비해서 2배가량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잘 팔린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백색가전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국제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만약에 그런 쪽에 이제 소비가 확대되고 IT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LG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LG전자 작년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 기술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던 시점이 있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은 물량까지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일단은 9만 한 7, 8만 원 선에서 9만 2천 원 선의 그 박스권 행보는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 8만 5천 원 선 이탈하게 되면 8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에서 1차 손절가 8만 5천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적자에서 전환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환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약 11만 원 선까지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적자폭 축소하는지 한번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점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기업도 종목 상담 신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만 5천 원, 목표가는 11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전자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AP 시스템이요. 에이펜 시스템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4,600원이요. 예, 20%요. 14,600원에 20%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뭐, 사놓고 계속 내리고 하길래 이게 지금 오래 둬도 상관이 없는 건데, 예. 오래 가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순저가하고 목표까지 알고 싶어서요. 아, 오래 들고 갈 수는 있는데 가져가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AP 시스템 말고 다른 종목으로는 좀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예, 뭐 해인하고 몇 종목은 좀 수익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AP 시스템을 저희가 좀 봐드리면 되겠군요.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와 함께 좀 오래 들고 가도 되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 대표님. 네, 예.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 오래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올해에도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뭐 수혜주로서 부각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언급이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대폰,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성장성 아직까지 2012년도에 있어서도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향상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뭐 계속적으로 매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좀 짧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고 한다면은 그때 매도하실 수 있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어느 시점 기회가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IT 업종에 대한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주도 업종으로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던 IT 업종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적인 측면 제시해드리면은 우선은 한 2개월 정도 실적 시즌이라든가 뭐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해준다고 한다면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면 충분히 15,5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만약에 좀 가져간다, 6개월 이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18,000원대까지도 주가 상승률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OLED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어느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6개월 이상의 투자 관점에서 대응에 있어서도 고수익 관점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들고 가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AP 시스템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문제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을 9,300원에 사셨고 비중이 70%나 되시는데요. 4380님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사셔서 원치 않게 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산 가격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좀 회복이 됐군요. 네. 예. 일단 그 미래 나노텍 그 최근에 들어서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에서 그 LCD TV를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LCD 지금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 LCD 그 쪽에 패널에 들어가는 그 백라이트 유닛을 그 필름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래 나노텍 문제는 뭐냐면, 물론 LCD TV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되게 됐을 때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 전에 10% 정도 넘어가는 수준에서 지금 3%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영업이익을 크게 볼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근데 최근에 보면 경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그 단가 인하 그 압력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경영의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나노텍은 다시 한번 성장하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만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7,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보이고 있는 6,0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성규 팀장님 의견도 참고하시고요. 미래 나노텍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ISC 보겠는데요. ISC를 매수하고 싶다고 매수가 주십시오.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ISC 380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심 대표님 사도 됩니까?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뭐 아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IT가 조금은 좀 단기 주도 업종으로서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살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 구간과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만 다시 한번 좀 사라지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 강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은 좀 매도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워낙 좀 장기간에 물론 실적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추세적인 상승 가도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조금 잦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방향성 확인하신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서 한 8,8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예전처럼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관심도 높아지면은 그때 그냥 지금 가격대보다도 높은 가격이라도 따로 사시는 전략으로 취하신다면 충분히 11,000원대까지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내려왔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장 관심도 올라가면서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으로서 매수하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서울 반도체를 19,000원에 사셨습니다. 25,750원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니까 주당 한 6,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19,000원에 20%를 샀는데 앞으로 더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일단 그 서울 반도체 뭐 아마 무슨 종목인지 아시고 이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LED 이제 관련주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LED 관련주도 최근에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가 LCD TV 쪽을 사업부를 그쪽을 이제 생산 안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LED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LED 쪽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다른 종목 여타 종목들 지금 LED 관련주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종목들은 아직도 거품이 해소가 안 된 종목들이 있고요. 거품이 완전 해소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 자체가 싸다기보다는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성장 기대감들은 반영된 모습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워낙에 그 싼 가격에 잡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바닥 국면,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이죠. 그래도 모르니까 수익 났는데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좀 손실 나면 좀 그러니까요. 일단 공방이 가장 많았었던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24,000원 부근이니까 이 부분은 좀 손절 대응 확실히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LED 그 전망 자체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그 조명 시장 쪽을 보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홀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부분은 역시나 뭐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공방 자체도 저항 자체도 굉장히 많았었던 28,600원 선 제가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영진약품 문의 들어와 있고요. 영진약품을 매수가가 1,870원이시고 비중이 15%시라고 하는데요. 진단해 주십시오. 884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군요. 신 대표님. 네, 우선 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아시겠지만은 제약 관련주 최대한 그 지금 시점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러한 업종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약품을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좀 안정화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제약주 전반적으로 지금 영업 환경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약가인에 대한 우려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그리고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점 사실 뭐 개별 종목 모멘텀 뭐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급등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 당연히 업종과 함께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0.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785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2,000
2,600원 급등 이후에 좀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급등 때 따라왔던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였던 거래량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급등보다는 횡보 및 오히려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지금 시점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조금 모멘텀 부족 및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도 전략, 즉 손절 전략 취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 갈아타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이 손실 보기 전에 일단 자르고 나오는 게 맞겠다. 신 대표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우리 ETI인데요. 우리 ETI를 7,800원에 70% 비중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2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매수가까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451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할지 매도가는 얼마로 예상해야 되는지 꼭 좀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TI도 그 LED 관련주죠. 회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그 전에는 원래 그 LED 쪽이 아니라 LCD 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LED 쪽으로 약간 이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황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응 잘하고 재무구조 우수하다. 근데 워낙에 LED 관련주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크게 반영을 했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역시나 가장 빠르게 아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바닥권에서 보게 되면 거의 2배가량, 그러니까 100% 상승한 모습을 보인 만큼 굉장히 업황 개선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특히나 그 LG 쪽에 이제 납품하는 비중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그 패널을 납품을 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유럽이나 북미 쪽의 그 어떤 IT 소비라든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그쪽에서 백색관전 쪽이 매출이 잘 나오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나 우리 TI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EPS가 300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소폭 개선되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마진율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렇게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성장 기대감들을 지금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도 손실이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5,100원 정도 수준에서 손절가를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탈했을 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7,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거기까지 보는 것보다는 약 7,000원 선 정도 선에서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고 그 부분 대응한 다음에 일단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 대한제강 볼 텐데요. 대한제강을 13,000원에 100% 사셨습니다. 빨리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100% 지금 큰 폭의 손실 중이신데 결론적으로 10,000원 지지 라인 형성하는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10,000원 밑으로 가면 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6,000원대에서 급등하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급락세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10,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 정확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10,000원 지지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13,000원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실적도 어느 정도는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 손절가와 그리고 목표가 13,000원 13,000원과 10,000원 각각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오는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으로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일단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 4년 후에 완전히 철폐합니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로 전체의 85.6%, 미국이 6,176개로 87.6%에 달합니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됩니다. 신용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개월 동안 부가 서비스를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 삼성, 현대, 롯데, 하나, SK카드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포인트와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 혜택을 절반 이상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안 통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액을 평균 20에서 40% 높였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은 추가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상태여서 카드사들의 부가 서비스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북한 측 대표인 리 부상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플라자 앞에서 잠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부상은 사찰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앞날에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월에 있었던 북미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1,300억 유로 규모의 제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히고 오는 14일 구제금융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회원국들과 그리스 정부 대표들이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커 의장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2020년 그리스의 공공채무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117%로 당초 예상했던 120%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최종 결정에 따라 3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하는데요. 3월 31일입니다.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기대 바라겠고요. 오후 2시니까 문의하실 분들 1577-7451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